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죠. 한국 문학 번역 교육의 방향성,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윤선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윤선미 교수님께서는 스페인어권의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여러 한국 문학 작품을 성공적으로 번역하여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의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번역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 그리고 한국 문학 번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통해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번역대학원 대학교의 청사진을 공유하면서 한국 문학 및 문학 콘텐츠 번역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선미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많이 와 계시는 분들,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저희 번역원에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운영하는 번역 아카데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세션에서 한국가를 운영하시는 외국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대학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시고 또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번역 아카데미, 번역원에서 운영하는 번역 아카데미를 좀 자랑하겠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저는 2011년, 그러니까 스페인어 반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강사로 이제 출강했는데 2년 전에는 이제 전임 교원을 여기서 이제 뽑으셨어요. 대학원 대학 준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주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전임 교원을 뽑으셨는데 4명 교수님 뽑으셨고 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번역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학사 운영과 그리고 교육 과정 구축 개편 그런 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좀 관심 있고 쭉 15년 동안 번역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번역 아카데미 역사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개편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은 발전 매번 거듭나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번역 아카데미가 정성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진짜 풍부해지고 그리고 알차해지고, 그래서 이 순간에 그래서 더군다나 더 번역대학원 대학으로 전환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 언어권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각 언어권 학생을 3명에서 최대 6명을 뽑고 있어요. 지원자들은 무척 많습니다. 근데 선발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일부 한국 문학 텍스트를 직접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좀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규정이 뭐 외국인 학생들 위주로 강의하겠다 뭐 그런 규정은 없지만 들어오기 위한 그 문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내국인, 한국인 학생들보다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90%의 저의 인원이 학생들의 인원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것은 학비 전액 면제되고요. 거기에다가 항공권,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 지원이 됩니다. 체재비 지원이 2년 동안 매달 150만 원 받아요. 이 액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관에서도 이 높은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육 내용도 전문적으로 문학 번역, 문학 콘텐츠 번역을 가르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는 물론 없고요. 해외에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 2020년 23학년도에 가을 학기부터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교육과정이었는데 기존의 문학 번역 과정, 그전에는 사실 문학 번역만 가르쳤는데 그 문학 번역 과정에다가 문화예술,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공연, 미술 등 그런 콘텐츠 번역을 포함해요. 한국문학 및 문화 콘텐츠 통합과정이라는 새로운 정규과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개편된 교육과정은 2년제 석사 과정인 번역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이행기 또는 예비 단계로 고안되었고 실질적인 준비 과정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국회에서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번역대학원 대학 설립을 가능케 하는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높은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올해와 내년 동안에 이제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예산도 따야 되고요. 그래서 빠르면 202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가을 학기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선 정부가 한국을 5대 문화 강국, 즉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 5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아주 호재죠. 번역대학원 개교가 실현될 때까지 현재 이행기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뒤에 이루어질지 좀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그냥 마냥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그 장단점을 잘 수집하여서 그 번역대학원 대학의 교육과정 구축의 기초가 되도록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번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요소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첫째, 현 이행기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둘째, 번역 아카데미 학생들의 특수성 반영한 교수법의 개선입니다. 이 연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찰과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그런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 의견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번역 아카데미 3학년과 3학년이 아니고 2학년과 2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맞나? 네. 그래서 이 현 커리큘럼 저희 교육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이거 표시한 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보시면 여기 새로 보시면 맨 위에 언어 숙달이라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언어 숙달이 처음으로 우리가 야심차게 도입했는데 도착 언어 숙달입니다. 그 전에는 한국어 이제 능력 숙달 과목이 있었지만 도착 언어, 그러니까 자기 학생들의 모국어 그 언어 숙달 과목들은 없었어요. 이걸 왜 도입했냐면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합니다. 꼭 한국학이나 문학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심지어 법대 나온 학생도 있었고 공학대 나온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도착 언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학을 읽고 그리고 또 창의적 글쓰기도 합니다. 1년 내내.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번역 실습 및 실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 실습 과목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서 완전히 이건 실무적인 습득하는 번역 습득하는 시간이라서 번역 작품을 번역하고 문학에서는 문학 콘텐츠에서는 영상, 드라마나 영화 자막 번역하고 그리고 또 웹툰 번역도 직접 합니다. 이 과목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어권별로 이 과목들은 다 언어권별로 나눠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언어권에서 이 과목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번역 실습, 우리가 전문적으로 번역 실습을 가르치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 한국 문학 및 문학 콘텐츠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통 과목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왜 공통 과목이냐면 이 학생들이 이거는 언어권별로 듣는 게 아니라 다 듣는 과목들인데 이게 큰 이제 이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수준별로 우리가 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근현대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 한국 근대 문학 읽기, 뭐 한국과 한국 사회, 문학 콘텐츠와 한국 사회, 한국 문학 콘텐츠에 의해 고급 문학 강독 등등 그런 과목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장르 좀 전문적으로 좀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한국 SF 문학에 의해, 한국 영화 드라마에 의해,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에 의해, 한국 만화 웹툰에 의해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재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번역 아카데미 2학기 교육 과정이 자신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 과정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교수진이 전문적이며 교육이 이론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이며 수업이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져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역대 만족도 조사 아주 높은 만족도 조사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행기 교육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어요. 선택 과목의 수가 부족하고 내용 면에서 교육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일부 주제가 중복되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회 문제와 현대 한국에 관한 내용은 많지만 1900년 이전의 역사, 고전 문학 또는 그런 또 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문학 콘텐츠 수업 내용이 웹툰과 영화 번역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문화 예술 콘텐츠 번역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잠깐만요. 설문조사에서 문학 번역과 문화예술 콘텐츠 번역 중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있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설문응답자의 약 70% 보시면 70%는 두 분야 모두 관심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골고루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번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번역 동시에 다 같이 배우고 싶다. 한편 문학 번역에 대한 관심 보시면 문학 번역에 대한 관심이 21%가 그 문화예술 콘텐츠 번역 10%대보다 높았죠. 그리고 이는 졸업 논문 대신 진행되는 워크숍 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번역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포트폴리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게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설명을 아까 덜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1, 2, 3학기는 다 5개 과목 듣는데 마지막 학기에는 3 과목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밑에 보시면 문학 워크숍이라는 저기 워크숍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졸업 논문 대신 학생들이 번역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지도하에. 그런데 이제 그 분야가 문학 번역 그리고 웹툰 번역, 영상 번역인데 대다수가 거의 90%가 문학 번역 워크숍, 그러니까 문학 번역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으로 또 듣는 이제 고급 문학 콘텐츠 강독도 있었죠. 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문학 번역 포트폴리오를 선택했고 그 이유 중에는 여전히 문학 번역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문학 콘텐츠 번역을 통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행기 교육과정 4학기 전체를 시행한 결과 지난주 처음으로 16기 학생들이 졸업했는데 이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 새 교육과정을 4학기를 다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와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 첫 번째 학기와 마지막 학기에 그 과목 배분에서 몇 가지 불균형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불균형이 뭐냐면 이 빨간 글씨로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불균형은 학생들이 1학년 첫 번째 학기 보시면 학기 과제 부담이 지나치다고 느낍니다. 2학기 전체 과정 중 가장 힘든 학기라고 여깁니다. 주된 원인은 한국 문학 공통 과목들인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과 한국 근현대 문학 읽기를 꼽습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한국 근현대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문학적 읽기, 분석,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매주 단편 소설 1편을 읽고 수업에서 작품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하며 또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근현대 문학 관련 공통 과목은 학생들의 한국어 읽기 훈련과 문학적 소양을 심화시키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첫 번째 학기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기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라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좀 부족한 겁니다. 과제가 부담이 너무 커서. 둘째, 학생들이 매주 한국어 텍스트 읽기 과제로 인해 다른 과목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셋째, 한국의 근현대 문학을 동시에 배울 때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혼동이 일어나며 작가 이름, 작품 제목, 시대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내국인 학생들과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한국 문학사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한국 문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라서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학생들은 첫 번째 학기에 2개의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이 있는 반면에 문학 콘텐츠 과목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또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해보는 해결책은 첫 번째 학기에 개설되는 한국 근현대 문학 읽기를 두 번째 학기를 넘기고 한국 문학 콘텐츠 2에 두 번째 학기에는 한국 문학 콘텐츠 2의 그 과목을 첫 번째 학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체인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학기에 한국 문학 읽기 과제 부담이 줄어들고 문학 콘텐츠 과목을 통해 첫 번째 학기의 교육 과정이 더욱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불균형은 첫 번째 학기에
두 개의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학기에 아니 뒤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계속 여기. 두 번째 불균형은 첫 번째 학기에 두 개의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학기에는 한국 문학 과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요청과 또 담당 교수님이신 소영현 선생님의 배려로 마지막 봄학기에 고급 문학 콘텐츠 강독 과목을 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학 중점반과 콘텐츠 중점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제가 제안하는 이제 그 변형한 그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체인지했고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이거 마지막 학기에 이거 고문학 콘텐츠 강독의 문학 중점반을 만들어 온 거죠. 또 세 번째 불균형은 마지막 학기 학생들이 이전 학기들처럼 5개의 과목이 아닌 3개의 과목만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번역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졸업 논문 대신 그 번역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작업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이미 2년간의 번역 실습을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번역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지금 감안하면 제출해야 하는 번역량, 그 포트폴리오 번역 포트폴리오 양이 다소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한 원문에 2만 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워드로 번역한 페이지 수면 한 10몇 장밖에 안 돼요, 사실. 그 결과 마지막 학기에 가장 많은 학습과 노력이 부과되어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가장 가벼운 학기이자 가장 시간이 많은 학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학 워크숍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번역량을 상당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도 마지막 학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하나의 과목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3개의 선택 과목들, 그 문학 번역 실습 심화, 웹툰 번역 실습 심화 2, 다 2죠. 영상 번역 실습 심화 2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것을 2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선택하게, 2 과목을 할 수 있게 마지막 과목에. 또 다른 한편은 그 현 교육 과정에 없지만 교육 과정에 포함되기를 바라거나 배우고 싶은 과목이 무엇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 교정 교열, 문학 번역 이론, AI 활용 및 포스트 에디팅 등 도착어 글쓰기와 문체 개선과 관련된 분야의 대답이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제공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향후 번역대학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꼭 포함되어야 할 과목들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번역 교육의 방향성인데요. 그게 주로 저는 이제 교수법에 집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번역 아카데미 특수성 때문에 번역 아카데미의 90%는 외국인입니다. 이들 중 한국계이거나 동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서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한국어 실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입학 선발 과정에서는 한국어 쓰기, 말하기 및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기다릴 만큼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학생들 간에는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배격 지식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문학 및 문학 콘텐츠 공통 과목 수업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보시면
예, 합하면 94%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큰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주 상당한 긍정적인 대답이죠.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답변이 이제 다양해져요. 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자신이 말과 글로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학생은 44.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럭저럭 가능하다 11%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또 한편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할 수 있는 보충 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냐, 그렇게 질문에 대해 또 학생들은 90%가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어 수업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공통 과목의 내용을 큰 문제 없이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듣기는 다 된다는 거죠. 토론할 때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서도 현재 이행기 과정에서는 한국어 숙달 과목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문학 콘텐츠 공통 과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 문학 읽기와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예술 콘텐츠의 이해, 이런 강의의 개요와 교육 내용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어 구사 능력과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이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연습을 병행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공통 과학 또 이거 근데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교사 티칭 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큰 변화를 아까 도입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분반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공통 과목이라고 했던 과목들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40명에서 50명이 다 한국어 능력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배경 지식도 다 다른 학생들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너무, 어저께도 학생 수가 작아야 진짜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도 많았는데, 저희는 그때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50명이 그 공통 과목들 한국어로 진행된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이 일단은 집중하기도 어렵고,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학생의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못 하시니까 선생님은 말씀은 하시고 학생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사실은 그러면 저희 번역 실습 수업에 저는 매년 그 불평과 불만을 들었습니다. 좌절까지 느꼈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 한국어 습득을 돕기 위해서 이제 분반을 했는데, 반마다 25 미만으로 이제 분반했습니다. 따라서 1학년 공통 과목들은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해도 특별히 힘써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문학 공통 과목 가르치는 그 일부 교수들은 일명 소영현 교수님, 매주 한두 개의 단편 소설을 읽고 수업에서 분석하는 것 외에도 한 학기 동안에 서너 개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정하여 코멘트까지 해서 되돌려주는 피드백을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강의 방식은 학생들의 교수 모두에게 큰 노력이 요구되지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학 번역 실습 과목에서 번역 대상 단편 소설을 끝까지 읽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덜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매주 단편 소설 한 편 정도는 거뜬히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자의
피드백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들자면 현재 2학년 고급 문학 콘텐츠 강독의 그 문학 중점반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크게 발전하여 매주 단편이 아니라 장편 소설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놀랍고 갈채를 보낼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학생들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저희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집중력을 쉽게 잃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의견이 보여주듯이 수업 도중에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강의를 흐름을 놓치게 되면 강의 전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그리고 교수법 향상 방식 및 방향에 대해서는 피교육자인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수업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나요? 했더니 교수님들이 천천히 말씀을 하시고 더 쉬운 어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개념이나 어려운 어휘는 칠판에 써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업의 꼭 주요 내용을 PPT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업을 준비하거나 복습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기 힘든 텍스트는 교수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 같이 분석했으면 좋겠다. 교수님. 네. 시간이. 네네. 네네. 마지막이요.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전해줬고요. 그리고 언어권별로 진행되는 번역 실습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번역 실습 수업의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번역하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어가 서툴거나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생소하지만 차근차근 또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또는 번역어 아카데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즐기고 행복하는 시간을 보내야 이러한 좋은 경험들을 발판 삼아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좋은 번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몫이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발표. 네. 번역 아카데미에 대한 아주 커리큘럼에 대해서 좋은 강의 발표해 주신 윤선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